서도윤은 아침부터 처가댁 현관 앞에 서 있었다. 손에는 장모가 시킨 과일 상자가 들려 있었다. 손잡이를 잡은 손가락 끝이 하얗게 질렸다. 문 앞에 놓인 초인종을 누르려다 그는 잠깐 멈췄다. 숨을 한번 삼켰다. 오늘도 이 문을 열면 그는 사위가 아니라 일꾼이 된다. 그래도 들어가야 했다. 도윤은 조용히 배를 눌렀다. 문이 열리자 오미정은 도윤의 얼굴이 아니라 상자를 먼저 봤다. 눈빛이 칼처럼 스쳤다. 미정은 턱으로 상자를 가리켰다. 도윤은 얕게 고개를 숙였다. 미정은 짧게 말했다. 과일은 부엌에 놓고 신발도 밖에서 털고 들어오라고 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명령은 분명했다. 도윤은 아무 말 없이 안으로 들어갔다. 신발을 가지런히 놓는 손이 조금 떨렸다. 부엌에는 설거지 그릇이 산처럼 쌓여 있었다. 미정은 도윤을 돌아보지도 않고 싱크대를 손끝으로 두드렸다. 도윤은 상자를 내려놓고 앞치마를 찾았다. 집에 올 때마다 이 집의 규칙은 같다. 말대꾸를 하지 말 것, 속도를 늦추지 말 것, 표정을 드러내지 말 것. 도윤은 물을 틀고 접시를 씻기 시작했다. 물소리 사이로 거실에서 텔레비전 소리가 들렸다. 한병수는 소파에 앉아 화면만 보고 있었다. 가족 사진이 걸린 벽 아래에서 도윤은 그림자처럼 움직였다. 잠시 후 한서연이 부엌 문틈으로 얼굴을 내밀었다. 서연의 눈밑은 어둡게 꺼져 있었다. 서연은 도윤에게 미안한 표정을 보였다. 도윤은 손을 멈추지 않은 채 서연을 바라봤다. 서연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 손님이 온다고 했다. 엄마가 예민하니 조심해 달라고 했다. 도윤은 씻던 접시를 거치대에 올렸다. 물방울이 떨어져 바닥에 작은 점을 만들었다. 도윤은 서연에게 낮게 말했다. 알겠다고 했다.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목구멍이 쓰렸다. 서연은 더 말을 잇지 못하고 돌아섰다. 도윤은 한숨을 삼켰다. 그는 접시를 다시 집었다. 물속에서 손바닥이 불어갔다. 도윤은 속으로 생각했다. 내가 여기서 나가면 서연도 함께 무너질까? 그러나 더 참으면 나만 무너질까? 오늘은 둘 중 하나가 끝날 것 같았다. 점심이 되자 처가 식구들은 식탁에 둘러앉았다. 도윤은 맨 끝자리 벽에 가까운 곳에 앉았다. 의자 높이가 조금 낮아 보였다. 미정은 밥그릇을 도윤 앞에 툭 내려놓았다. 소리만 컸다. 도윤은 젓가락을 들었다. 손등에 작은 상처가 보였다. 아침부터 설거지하며 생긴 상처였다. 한재우는 늦게 들어오며 웃었다. 그는 고급 시계를 일부러 소매 밖으로 드러냈다. 재우는 도윤을 보자마자 입꼬리를 올렸다. 재우는 도윤에게 물었다. 요즘 회사는 괜찮냐고 했다. 말은 걱정처럼 들렸지만 눈빛은 비웃음이었다. 도윤은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밥을 한 숟갈 떴다. 도윤은 짧게 말했다. 그냥 그렇다고 했다. 재우는 더 크게 웃었다. 그는 숟가락으로 반찬을 뒤적이며 말했다. 그냥 그렇다는 말이 제일 믿음이 안 간다고 했다. 그리고 그는 한마디를 더 보탰다. 사위가 돈을 벌어야 집안 체면도 선다는 말이었다. 서연은 젓가락을 멈췄다. 서연은 재훈을 말리려 했다. 하지만 미정이 먼저 재훈 편을 들었다. 미정은 도윤에게 말했다. 요즘 같은 세상에 남자가 능력이 없으면 아내가 고생한다고 했다. 말끝이 또렷했다. 도윤은 물을 한 모금 마셨다. 차가운 물이 목을 타고 내려갔다. 그는 잠깐 재훈을 바라봤다. 재훈은 눈을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도윤의 시선을 즐기듯 웃었다. 병수는 숟가락을 들어 입에 넣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소리가 커질까봐 피하는 사람처럼 고개를 숙였다.
미정은 반찬 접시를 도윤 쪽으로 밀지 않았다. 도윤은 손을 뻗어 반찬을 가져와야 했다. 작은 동작마다 도윤은 자신이 손님이 아니라는 걸 확인했다. 재우는 갑자기 휴대폰을 들이밀었다. 그는 화면을 보이며 말했다. 친구가 이번에 차를 바꿨다고 했다. 사진 속 차는 반짝였다. 재우는 도윤에게 물었다. 형은 언제 바꿀 거냐고 했다. 도윤은 젓가락을 내려놓고 말했다. 지금은 그럴 형편이 아니라고 했다. 말은 담담했지만 속은 뜨거웠다. 재우는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다. 형편이 아니라는 말이 참 편하다고 했다. 그리고 더 낮춰 말했다. 그러니 장모가 싫어할 만하다고. 서연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도윤은 서연을 한번 보고 다시 밥그릇을 봤다. 그가 젓가락을 다시 드는 손끝에 힘이 들어갔다. 도윤은 속으로 생각했다. 오늘도 넘어가면 내일은 더 심해진다. 식사가 끝나자 서연은 도윤을 베란다 쪽으로 불러냈다. 창문 너머로 겨울빛이 희미하게 들어왔다. 서연은 도윤의 팔꿈치에 묻은 물자국을 보고 눈을 내리깔았다. 서연은 미안하다고 말했다. 엄마가 원래 그렇다고 했다. 재훈도 철이 없다고 했다. 도윤은 서연을 바라봤다. 서연의 입술이 떨렸다. 서연은 도윤의 손을 잡으려다 망설였다. 도윤은 손을 빼지 않았다. 하지만 잡지도 않았다. 손 사이에 빈 공간이 남았다. 서연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오늘 중요한 손님이 오니 제발 한마디만 참아달라고 했다. 엄마가 손님 앞에서 체면을 구기면 일이 커진다고 했다. 도윤은 낮게 물었다. 나는 언제까지 참아야 하냐고 했다. 말이 너무 조용해 서연이 더 놀란 표정을 지었다. 서연은 눈을 피했다. 서연은 말했다. 그냥 오늘만, 딱 오늘만이라고 했다. 그리고 다시 덧붙였다. 나도 힘들다고 했다. 엄마를 설득하려 해도 통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 말은 서연의 고백 같았지만 도윤에게는 변명이었다. 도윤은 서연에게 말했다. 나도 힘들다고 했다. 그런데 나는 여기서 사람 취급을 못 받는다고 했다.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잠깐 눈물이 고였다. 서연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도 엄마는 가족이라고 했다. 엄마가 돈도 도와준 적 있고 집도 마련할 때 손을 보탰다고 했다. 그러니 도윤이 조금만 양보해 달라고 했다. 도윤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지 못했다. 그는 서연이 가족이라는 말을 방패로 쓰는 걸 느꼈다. 도윤은 속으로 생각했다. 가족이면 더 아프게 해도 되는 걸까? 그때 미정의 목소리가 거실에서 날아왔다. 미정은 서연을 불렀다. 빨리 나오라고 했다. 손님 맞을 준비를 하라고 했다. 서연은 도윤을 보며 말했다. 제발 오늘만 조용히 있어 달라고 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다. 나까지 곤란하게 만들지 말아달라고 했다. 도윤은 그 문장을 듣는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서연이 지키려는 건 도윤이 아니라 처가의 평온이었다. 도윤은 짧게 답했다. 알겠다고 했다. 서연은 안도한 듯 고개를 끄덕이고 거실로 나갔다. 도윤은 창문에 비친 자기 얼굴을 바라봤다. 눈밑이 깊게 패였다. 그는 속으로 조용히 말했다. 오늘만, 이 말은 늘 내일을 만든다. 오후가 되자 미정은 도윤을 다시 불렀다. 미정은 손님이 올 테니 집을 반짝이게 하라고 말했다. 도윤은 청소기를 들고 거실을 돌았다. 미정은 소파의 각도를 손으로 맞추며 도윤을 감시했다. 도윤의 움직임이 조금만 느리면 미정은 혀를 찼다. 재우는 거실 한가운데에 앉아 리모컨을 돌렸다. 그는 도윤을 보며 일부러 다리를 길게 뻗었다. 도윤이 지나가려면 비켜야 했다. 도윤은 조용히 말했다. 잠깐만 비켜달라고 했다.
재우는 눈도 안 돌리고 말했다. 알아서 지나가라고 했다. 도윤은 청소기를 잠시 멈췄다. 그리고 천천히 재훈의 다리 옆으로 몸을 돌려 지나갔다. 어깨가 스쳤다. 재훈은 일부러 과장된 소리를 내며 말했다. 사위가 성질이 있네 라고 했다. 미정은 그 말을 듣고 웃었다. 미정은 도윤에게 말했다. 손님 오기 전까지는 얌전히 있으라고 했다. 사람들 앞에서 괜히 분위기 망치지 말라고 했다. 도윤은 청소기 손잡이를 쥔 손에 힘을 줬다. 플라스틱이 삐걱거릴 정도였다. 그는 숨을 고르고 말했다. 알겠다고 했다. 잠시 후 미정은 도윤에게 외출을 시켰다. 꽃을 사오라고 했다. 그리고 고급 과자도 필요하다고 했다. 카드 한 장을 던지듯 내밀었다. 도윤은 카드를 받았다. 미정은 덧붙였다. 싸구려 사오지 말라고 했다. 도윤은 밖으로 나가며 현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등을 봤다. 어깨가 굽어 있었다. 그는 잠깐 허리를 펴려 했지만 곧 다시 구부정해졌다. 그게 더 익숙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도윤의 휴대폰이 진동했다. 화면에는 저장되지 않은 번호가 떴다. 도윤은 손가락을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다.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짧게 말했다. 오늘 저녁 그 집에서 움직임이 있을 거라고 했다. 준비는 끝났다고 했다. 도윤은 주변을 한번 둘러봤다. 엘리베이터 안은 조용했다. 도윤은 낮게 물었다. 확실하냐고 했다. 남자는 단호하게 말했다. 회장님이 직접 오신다고 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 도윤 씨가 흔들리면 모두 망한다고 했다. 전화가 끊기자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도윤은 천천히 걸어 나왔다. 바람이 차가웠다. 그는 속으로 생각했다. 회장, 그 이름이 왜 지금 이 집과 연결되는가? 그 답이 오늘 밤에 나온다. 도윤이 꽃과 과자를 사서 돌아오자 미정은 포장부터 확인했다. 미정은 봉투를 열어 라벨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도윤은 인정받은 것이 아니라 물건이 제값을 했다는 판정을 받은 느낌이었다. 미정은 도윤에게 주방 바닥을 한 번 더 닦으라고 했다. 도윤은 걸레를 들고 무릎을 꿇었다. 타일의 차가움이 무릎뼈까지 올라왔다. 도윤은 몸을 앞으로 숙이고 구석을 문질렀다. 거실에서는 서연이 손님 맞을 차림을 하고 있었다. 서연은 머리를 묶고 블라우스를 다렸다. 손이 바빴다. 서연의 눈은 계속 문 쪽을 향했다. 불안이 묻어났다. 미정은 갑자기 거실로 나가 서연 옷매무새를 만졌다. 그리고 도윤을 향해 말했다. 손님 앞에서는 말도 하지 말라고 했다. 시키는 일만 하라고 했다. 도윤은 걸레를 쥔 채 고개를 들었다. 도윤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나도 이 집의 가족 아니냐고 했다. 그 말이 나오자 공기가 달라졌다. 미정의 눈매가 더 날카로워졌다. 미정은 단호하게 말했다. 가족은 가족답게 해야 가족이라고 했다. 돈도 못 벌고 집안 도움도 못 주면서 가족 대접을 바라느냐고 했다. 재훈이 웃으며 끼어들었다. 그는 말했다. 형은 그냥 우리 집에 얹혀 사는 거라고 했다. 그러니 말 조심하라고 했다. 서연은 두 사람을 말리려 했지만 목소리가 힘을 잃었다. 서연은 도윤에게 눈짓으로 그만하라고 했다. 도윤은 걸레를 내려놓고 천천히 일어섰다. 무릎이 뻐근했다. 도윤은 미정에게 말했다. 사람을 그렇게까지 깎아내려야 하냐고 했다. 미정은 비웃듯 웃었다. 미정은 말했다. 세상은 원래 그런 거라고 했다. 사람값은 능력으로 매겨진다고 했다. 사위는 특히 그렇다고 했다. 도윤의 눈빛이 잠깐 흔들렸다. 그러나 그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도윤은 속으로 생각했다. 사람값을 돈으로 매긴다면 이 집은 곧 값을 치러야 한다.
미정은 더 차갑게 말했다. 오늘 손님 앞에서 괜히 정의로운 척하지 말라고 했다. 그게 제일 꼴 보기 싫다고 했다. 도윤은 입술을 깨물었다. 짧게 답했다. 알겠다고 했다. 하지만 그의 심장은 이미 다른 답을 내리고 있었다. 오늘 밤 누군가는 고개를 숙이고 누군가는 무릎을 꿇게 된다. 그 순서가 바뀔 뿐이다. 저녁이 가까워지자 처가댁은 더 분주해졌다. 미정은 테이블보에 주름을 펴고 그릇의 위치를 몇 번이나 바꿨다. 서연은 접시를 닦으며 손끝이 빨라졌다. 재우는 거울 앞에서 머리를 만지며 웃었다. 병수는 창밖을 보고 있었다. 도윤은 주방 한쪽에서 조용히 움직였다. 그는 손에 든 수저를 닦으며 귓가에 남아있는 통화 내용을 떠올렸다. 회장이 직접 온다. 준비는 끝났다. 흔들리면 망한다. 도윤의 휴대폰이 다시 진동했다. 그는 시선을 아래로 내렸다. 또 다른 번호였다. 도윤은 주방 창문 쪽으로 몸을 옮겨 전화를 받았다. 여자의 목소리였다. 윤아진이었다.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다. 하진은 짧게 말했다. 도윤 씨가 있는 곳으로 회장님이 들어간다고 했다. 현관에 사람들 많아도 당황하지 말라고 했다. 도윤은 물었다. 왜 꼭 오늘이어야 하냐고 했다. 하진은 말했다. 오늘이 가장 안전하다고 했다. 증거가 한자리에 모인 날이라고 했다. 그리고 도윤 씨가 그 집안에 있어야 모든 그림이 완성된다고 했다. 도윤은 손바닥에 땀이 찼다. 그는 낮게 말했다. 내 가족도 거기 있다고 했다. 하진은 잠깐 멈췄다가 말했다.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한다고 했다. 감정이 개입되면 흔들릴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회장님은 도윤 씨를 믿는다고 했다. 전화를 끊자 도윤은 창문에 이마를 잠깐 댔다. 차가운 유리가 그의 열을 식혔다. 그는 숨을 길게 내쉬었다. 그 순간 미정이 뒤에서 불렀다. 미정은 도윤에게 손님용 잔을 꺼내 닦으라고 했다. 말투는 평소처럼 명령이었다. 도윤은 대답하지 않고 잔을 꺼냈다. 유리잔이 손에서 미세하게 떨렸다. 그는 자신이 흔들리고 있다는 걸 알아차렸다. 도윤은 속으로 생각했다. 이 일이 시작되면 되돌릴 수 없다. 오늘 밤은 누군가의 인생이 꺾인다. 그게 내가 될 수도 있고 저들이 될 수도 있다. 도윤은 잔을 닦으며 결심을 더 단단히 붙잡았다. 손끝이 아플수록 정신은 또렷해졌다. 그는 마음속으로 짧게 되뇌었다. 흔들지 말자. 오늘은 끝내야 한다. 밤이 되자 집안의 조명은 더 밝아졌다. 미정은 향초까지 켰다. 향이 진하게 퍼졌다. 도윤은 그 향이 숨을 막는다고 느꼈다. 미정은 식탁 위에 음식을 차리며 말했다. 오늘 오는 손님은 귀한 분이라고 했다. 집안의 운이 달라질지도 모른다고 했다. 그녀의 눈에는 욕심이 반짝였다. 재우는 들뜬 목소리로 말했다. 회장 정도면 우리 집도 한 단계 올라가는 거라고 했다. 그 말에 병수는 어색하게 웃었다. 서연은 손을 멈추고 창가를 바라봤다. 서연의 표정에는 기대보다 두려움이 있었다. 도윤은 서연의 표정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서연이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알고 싶었다. 그러나 묻지 않았다. 지금 묻는 순간 서연은 더 작아질 수 있었다. 미정은 도윤을 바라보며 말했다. 도윤은 손님 오면 문 열고 인사만 하고 바로 주방으로 들어가 있으라고 했다. 거실에 얼쩡대지 말라고 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말은 나오지 않았다. 잠시 후 초인종 소리가 울렸다. 모두가 동시에 몸을 굳혔다. 미정의 얼굴이 순간 환해졌다. 재우는 급히 소파에 앉아 자세를 고쳤다. 병수는 옷깃을 만졌다. 서연은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 도윤은 현관 쪽으로 걸어갔다.
손잡이를 잡는 순간 손바닥이 차가웠다. 문을 열자 택배 기사였다. 작은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도윤은 봉투를 받았다. 발신인은 없고 수신인에는 도윤의 이름만 있었다. 도윤은 봉투의 두께를 느꼈다. 종이 한 장 혹은 얇은 파일 같은 느낌이었다. 미정은 멀리서 소리쳤다. 누구냐고 했다. 도윤은 봉투를 뒤로 숨기듯 품에 넣었다. 그리고 말했다. 택배라고 했다. 미정은 불만스러운 얼굴로 말했다. 이런 날 택배를 시키냐고 했다. 도윤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날의 공기는 이상하게 조용했다. 손님이 아직 오지 않았는데도 집안은 이미 긴장으로 꽉 차 있었다. 도윤은 주방으로 들어가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사진 한 장과 메모가 있었다. 사진 속에는 이 집 거실과 비슷한 곳에서 누군가 서명을 하는 장면이 찍혀 있었다. 메모에는 한 줄이 적혀 있었다. 오늘 밤 그 자리에서 끝낸다. 도윤은 사진을 바라봤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다. 귀한 손님이 두려운 게 아니다. 오늘 내가 알게 될 진실이 더 무섭다. 도윤은 화장실 거울 앞에 섰다. 넥타이를 매고 있었지만 매듭이 어딘가 어색했다. 그는 넥타이를 풀고 다시 매기 시작했다. 손이 조금 느렸다. 거울 속 그의 눈은 피곤했지만 어딘가 단단해 보였다. 거실에서는 미정이 손님 맞을 준비를 하며 웃는 소리를 냈다. 그 웃음은 도윤에게 낯설었다. 평소에는 날카롭기만 하던 목소리가 오늘은 달랐다. 무언가를 얻을 사람의 목소리였다. 도윤은 넥타이를 다시 조였다. 숨이 조금 막혔다. 그는 손가락으로 매듭을 다듬었다. 고개를 숙이면 매듭이 단정해지고 고개를 들면 숨이 막혔다. 도윤은 잠깐 멈췄다. 그는 문득 자신이 이 집에서 얼마나 자주 고개를 숙였는지 떠올렸다. 부엌에서, 식탁에서, 거실에서, 현관에서. 고개를 숙이면 싸움이 없었다. 하지만 고개를 숙일수록 그는 점점 사라졌다. 도윤의 휴대폰이 마지막으로 진동했다. 화면에는 윤아진의 짧은 메시지가 떠 있었다. 지금 도착? 현관 앞. 도윤은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손끝이 차분해졌다. 그는 거울을 보며 입술을 움직였다. 그는 자신에게 말하듯 조용히 말했다. 오늘은 내가 나를 버리지 않겠다고 했다. 그가 화장실 문을 열고 나오자 서연이 복도에 서 있었다. 서연은 도윤의 넥타이를 보고 잠깐 멈칫했다. 서연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무슨 일이냐고 했다. 왜 그렇게 굳어 있냐고 했다. 도윤은 서연을 바라봤다. 그는 서연에게 모든 것을 말하고 싶었다. 그러나 지금 말하면 서연은 또 흔들릴 것이다. 도윤은 서연에게 짧게 말했다. 조금 있으면 알게 될 거라고 했다. 서연은 더 묻지 못했다. 서연의 눈에 불안이 떠올랐다. 도윤은 그 눈을 피하지 않았다. 그는 서연에게 말했다. 오늘은 누구 편을 들지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그 말에 서연의 얼굴이 굳었다. 그때 초인종이 다시 울렸다. 이번엔 소리가 달랐다. 무겁고 길었다. 집안의 공기가 한순간 멈췄다. 미정은 기쁨으로 일그러진 얼굴로 현관 쪽으로 달려갔다. 재호는 벌떡 일어났다. 병수는 손을 무릎에 올렸다. 도윤은 현관 쪽으로 걸어가며 마음속으로 마지막 문장을 정리했다. 오늘은 참지 않는다. 오늘은 끝낸다. 그리고 그 끝은 내가 고개를 숙이는 끝이 아니다. 다음 날 아침 서도윤은 회사로 향하는 지하철에서 휴대폰 화면을 오래 바라봤다. 밤새 메시지가 쌓여 있었다. 친척 단톡방, 처가 쪽 지인, 심지어 오래 연락 없던 번호까지 섞여 있었다. 내용은 한결같았다. 어제 무슨 일이 있었냐? 회장님이 왜 너에게 인사했냐?
장모가 경찰을 만났다는 소문이 돌더라. 도윤은 답장을 하지 않았다.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멈췄다. 아무리 사실을 말해도 사람들은 자기가 믿고 싶은 방향으로만 이해한다. 도윤은 그걸 여러 번 겪었다. 그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창밖을 봤다. 유리창에 비친 자기 얼굴은 피곤했지만 어제보다 흔들리지 않았다. 회사에 도착하자 분위기가 묘했다. 동료들이 평소보다 빨리 시선을 피했다. 누군가는 괜히 웃었다. 팀장은 도윤을 조용히 불렀다. 팀장은 문을 닫고 낮게 물었다. 어제 무슨 일이 있었냐고 했다. 밖에서 이상한 전화가 왔다고 했다. 누가 도윤이 큰 회사와 엮였다고 말하더라고 했다. 도윤은 짧게 말했다. 개인사라고 했다. 회사에 피해는 없을 거라고 했다. 팀장은 믿지 못하는 얼굴이었다. 팀장은 말했다. 회사는 소문을 제일 무서워한다고 했다. 특히 큰 기업 이름이 나오면 더 그렇다고 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팀장을 설득할 생각이 없었다. 이미 다른 싸움이 시작되고 있었다. 점심 무렵 한서연에게 전화가 왔다. 서연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서연은 말했다. 엄마가 아침부터 친척들에게 전화를 돌렸다고 했다. 엄마가 울면서 말했다고 했다. 도윤이 회장과 짜고 우리 가족을 협박했다고, 자기 인생을 망쳤다고, 자기가 피해자라고. 도윤은 잠시 말을 잃었다. 그는 알고 있었다. 오미정은 무너지기 전에 반드시 방향을 바꾼다. 자신이 가해자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 대신 이야기를 뒤집어 피해자가 된다.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우리 이제 어떻게 하냐고 했다. 도윤은 차분히 말했다. 이제는 준비한 대로 간다고 했다. 그리고 한마디를 더 했다. 여론이 움직이기 전에 증거를 먼저 움직여야 한다고 했다. 전화를 끊고 도윤은 숨을 길게 내쉬었다. 그는 속으로 생각했다. 장모가 가만히 있을 리 없다. 오늘부터는 말이 아니라 칼이 오갈 것이다. 그 칼이 어디로 향할지 지금부터가 진짜다. 퇴근 무렵 도윤은 회사 로비에서 서연을 만났다. 서연의 눈은 부어 있었다. 그녀는 손에 종이봉투를 들고 있었다. 봉투 안에는 어머니가 보낸 서류들이 있었다. 미정이 준비한 반격이었다. 서연은 도윤에게 말했다. 엄마가 변호사를 만났다고 했다. 그리고 엄마가 말했다고 했다. 도윤이 가정폭력을 했고 협박도 했고 정신적으로 압박했다고 주장할 거라고. 도윤은 표정이 굳어졌다. 그는 서연에게 물었다. 너도 그 말을 믿을 거냐고 했다. 서연은 고개를 세차게 저었다. 서연은 말했다. 아니라고 했다. 하지만 엄마가 그럴 사람이라는 게 무섭다고 했다. 엄마는 체면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한다고 했다. 도윤은 서연의 손에서 종이봉투를 받아 열었다. 안에는 진단서처럼 보이는 종이, 상담 기록, 그리고 도윤의 이름이 적힌 메모들이 있었다. 대부분은 사실과 거리가 멀었다. 어디선가 짜맞춘 흔적이 보였다. 도윤은 차분히 말했다. 이건 전형적인 방식이라고 했다. 상대를 범죄자로 만들면 자신은 피해자가 된다고 했다.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서연은 말했다. 엄마가 오늘 친척들에게 말했다고 했다. 서연이 남편에게 세뇌됐다고, 딸이 미쳐서 가족을 배신했다고, 그래서 서연을 다시 데려오겠다고. 도윤은 그 말을 듣고 한 걸음 가까이 갔다. 그는 서연에게 말했다. 너를 데려온다는 말은 너를 사람으로 보지 않는다는 뜻이라고 했다. 선택권이 없는 물건처럼 취급하는 거라고 했다. 서연은 눈물을 닦았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나도 알아 라고 했다. 그런데도 겁이 난다고 했다. 엄마가 평생 쥐고 흔든 방식이 몸에 배었다고 했다.
도윤은 서연의 어깨를 잡았다. 힘을 주지는 않았다. 단지 흔들리지 않게 잡았다. 그는 말했다. 겁이 나도 괜찮다고 했다. 하지만 겁 때문에 다시 묶이면 다음은 더 못 끊는다고 했다. 그 순간 서연의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에는 엄마 오미정 이름이 떴다. 서연의 손이 멈췄다. 도윤은 서연의 얼굴을 바라봤다. 서연은 천천히 통화 버튼을 눌렀다. 미정은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다. 서연아, 집으로 와라 라고 했다.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 안다고 했다. 서연의 얼굴이 굳었다. 도윤은 속으로 생각했다. 이제 시작이다. 장모는 이미 다음 수를 움직이고 있다. 서연은 미정의 전화를 끊지 못하고 서 있었다. 그녀는 낮게 말했다. 엄마가 지금 우리 집 근처라고 했다. 기다리겠다고 했다. 집 문 앞에서 울고 있겠다고 했다. 도윤은 말했다. 그럼 경찰을 부르자고 했다.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서연은 말했다. 엄마가 그걸 원할 수도 있다고 했다. 엄마는 사람들 앞에서 더 크게 울 수 있다고 했다. 그리고 그 울음이 곧 여론이 된다고 했다. 도윤은 잠깐 눈을 감았다. 그는 서연이 얼마나 엄마의 패턴을 잘 아는지 느꼈다. 서연은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오래 훈련된 관찰자였다. 도윤은 서연에게 물었다. 너는 지금 무엇을 원하냐고 했다. 엄마의 울음을 달래는 걸 원하냐고 아니면 내 삶을 지키는 걸 원하냐고 했다. 서연은 답하지 못했다. 그녀의 눈은 흔들렸다. 도윤은 그 눈빛에서 오래된 죄책감을 봤다. 엄마를 상처 입히면 내가 나쁜 딸이 된다는 죄책감. 도윤은 조용히 말했다. 엄마가 상처받는 건 엄마가 만든 결과라고 했다. 내가 만든 결과가 아니라고 했다. 서연의 숨이 길게 새어나왔다. 그녀는 도윤에게 말했다. 나도 알고 싶다고 했다. 그런데 엄마가 울면 몸이 먼저 반응한다고 했다. 심장이 내려앉고 손이 떨리고 빨리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만 든다고 했다. 도윤은 서연의 손을 잡았다. 그는 말했다. 지금 그 반응이 엄마의 줄이라고 했다. 그 줄을 끊는 순간은 편하지 않다고 했다. 하지만 끊어야 숨을 쉰다고 했다. 그때 서연에게 또 메시지가 왔다. 미정이 보낸 사진이었다. 서연의 어린 시절 사진, 가족여행 사진, 그리고 마지막 줄에 짧은 문장이 있었다. 너는 내 딸이다. 엄마를 버리면 너도 버려진다.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도윤은 그 문장을 보고 분명히 느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 협박이다.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 집에 가야 할 것 같아 라고 했다. 엄마가 무슨 짓을 할지 모르겠다고 했다. 도윤은 서연을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다. 혼자 가지 말자고 했다. 그리고 한마디를 더 했다. 이번엔 우리가 규칙을 정하자고 했다. 서연은 잠시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흔들렸다. 도윤은 속으로 생각했다. 서연이 다시 끌려가면 오늘 밤은 더 큰 배신으로 끝날 수 있다. 도윤과 서연이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오미정은 이미 현관 앞에 앉아 있었다. 두 손에는 휴지가 쥐어져 있었고 눈가에는 일부러 번진 화장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주변 이웃을 의식하듯 고개를 들었다. 마침 지나가던 사람이 미정을 보고 멈칫했다. 미정은 그 순간 더 크게 울먹였다. 미정은 서연을 보자마자 다가왔다. 그녀는 서연의 손을 붙잡으며 말했다. 서연아, 너 왜 그러니? 라고 했다. 엄마가 너를 위해 얼마나 고생했는데 왜 남편 말만 듣니? 라고 했다. 서연은 손을 빼려 했지만 미정의 손아귀가 강했다. 도윤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미정은 도윤을 보자 표정이 바뀌었다. 울음이 멈추고 눈빛이 차가워졌다.
미정은 도윤에게 말했다. 너는 내 딸 인생을 망쳤다고 했다. 회장까지 끌어들여 우리 집을 협박했다고 했다. 도윤은 차분히 말했다. 협박이 아니라 기록이라고 했다. 그리고 그는 미정에게 물었다. 여기서 울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했다. 서연이 진실을 아는 게 두려운 거냐고 했다. 미정은 목소리를 높였다. 너는 지금도 말로 사람을 조종한다고 했다. 주변 이웃이 더 쳐다보기 시작했다. 미정은 그 시선을 먹이처럼 삼켰다.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여기서 이러지 말자, 라고 했다. 집으로 올라가서 이야기하자고 했다. 미정은 고개를 저었다. 미정은 말했다. 여기서 다 밝혀야 한다고 했다. 사람들이 알아야 한다고 했다. 이 집 남자가 얼마나 못됐는지, 딸을 어떻게 세뇌했는지. 도윤은 그 말을 듣고 조용히 휴대폰을 꺼냈다. 화면을 켠 채 미정에게 보여주지 않고 자신의 손에 쥐었다. 그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 연극은 증거가 필요하다. 말이 아닌 화면이 필요하다. 미정은 갑자기 서연에게 말했다. 너 지금 당장 짐 싸서 엄마 집으로 와라 라고 했다. 남편이랑 당분간 떨어져 있어야 한다고 했다. 서연의 얼굴이 굳었다. 도윤은 서연을 바라봤다. 이 순간이 중요했다. 서연이 엄마의 손을 잡는 순간 모든 게 되돌아갈 수 있다. 서연은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 그리고 미정에게 말했다. 나는 내 집으로 들어갈 거라고 했다. 엄마 집으로는 가지 않겠다고 했다. 미정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녀는 서연의 팔을 더 세게 잡았다. 도윤이 손을 뻗어 미정의 손을 떼어냈다. 힘을 쓰지 않고도 단호하게 떼어냈다. 미정은 소리쳤다. 너 지금 딸을 빼앗는 거라고 했다. 도윤은 낮게 말했다. 딸을 빼앗는 게 아니라 딸을 돌려주는 거라고 했다. 그 순간 미정이 도윤을 향해 마지막 칼을 꺼냈다. 그녀는 말했다. 내 과거를 다 까발리겠다고 했다. 그 말이 나오자 서연의 눈이 크게 떴다. 도윤은 속으로 알았다. 장모는 이미 폭로할 재료를 준비해뒀다. 그날 밤 도윤의 휴대폰으로 낯선 링크가 도착했다. 제목은 짧았다. 서도윤 실체. 링크를 누르자 지역 커뮤니티에 글이 올라와 있었다. 글에는 도윤이 대기업 내부 정보를 팔아 돈을 받았다는 식의 내용이 적혀 있었다. 캡처 화면과 누군가의 주장, 과장된 표현이 덕지덕지 붙어 있었다. 댓글에는 욕설과 조롱이 빠르게 늘었다. 서연은 화면을 보고 손이 떨렸다. 그녀는 도윤에게 물었다. 이게 뭐냐고 했다. 진짜냐고 했다. 도윤은 차분히 말했다. 진짜가 아니라고 했다. 하지만 사람들은 진짜처럼 믿을 거라고 했다. 미정이 원하는 게 그거라고 했다. 서연은 숨을 몰아쉬었다. 그녀는 말했다. 엄마가 정말 여기까지 할 줄 몰랐다고 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속으로 생각했다. 장모는 항상 더 간다. 사람이 멈추는 지점에서 장모는 한 발 더 나아간다. 다음 날 도윤 회사에는 익명의 제보가 들어갔다. 인사팀이 도윤을 불렀다. 인사팀 직원은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회사 이미지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도윤은 준비해둔 자료를 꺼냈다. 강태문의 위임장, 윤하진의 공문, 업무 범위가 명확히 적힌 문서였다. 인사팀은 문서를 보고도 표정이 쉽게 풀리지 않았다. 의심은 종이 한 장으로 지워지지 않는다. 도윤은 회사를 나오는 길에 윤하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진은 말했다. 미정 씨 쪽에서 움직임이 예상보다 빠르다고 했다. 온라인 여론전은 이미 시작이라고 했다. 도윤은 물었다. 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냐고 했다. 하진은 짧게 말했다.
회장님은 흔들리지 말라고 하셨다고 했다. 그리고 도윤 씨가 선택해야 한다고 했다. 지금 단계에서 강하게 밀어붙이면 서연 씨가 다칠 수 있고 멈추면 도윤 씨가 무너질 수 있다고 했다. 도윤은 전화를 끊고 길가에 잠깐 섰다. 그는 서연을 떠올렸다. 서연은 밤새 잠을 못 잤다. 죄책감이 그녀의 얼굴에 올라와 있었다. 서연은 말했다. 내가 엄마를 막을 수 있을까? 라고 했다. 도윤은 답했다. 막는 게 아니라 끊는 거라고 했다. 그리고 한마디를 더 했다. 끊으려면 너도 증언을 해야 한다고 했다. 서연의 얼굴이 굳었다. 그녀는 고개를 떨구었다. 도윤은 속으로 느꼈다. 서연이 흔들리는 순간 장모는 다시 줄을 당길 것이다. 그리고 그 흔들림은 곧 배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 서연은 결국 엄마에게 연락을 했다. 도윤이 모르는 사이였다. 서연은 혼자 밖으로 나가 미정을 만났다. 카페 구석자리에서 미정은 울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울음의 효율을 다 썼다. 이제는 계산의 얼굴이었다. 미정은 서연에게 말했다. 너는 아직 내 딸이라고 했다. 남편이 잠깐 널 현혹한 것뿐이라고 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다. 회장 쪽 자료는 어디까지 있냐고 했다. 도윤이 무슨 파일을 갖고 있냐고 했다. 서연은 처음엔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미정은 서연의 약한 지점을 정확히 찔렀다. 미정은 말했다. 내가 잘못하면 너희도 끝이라고 했다. 대출 서류도 보증도 다 내 이름이니까 내가 감옥 갈 수도 있다고 했다. 서연의 얼굴이 하얘졌다. 그녀는 말해버렸다. 도윤이 가진 파일 중 일부가 집에 있다고, 윤아진이 태블릿으로 보여준 녹취가 있다고, 계좌 흐름 자료도 있다고. 그녀는 엄마를 막기 위해 말한다고 생각했다. 엄마가 멈추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미정은 멈추지 않았다. 미정은 서연의 말을 듣자마자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말했다. 잘했다 라고 했다. 이제 엄마가 정리하겠다고 했다. 그날 밤 도윤이 집에 돌아왔을 때 서연은 이상하게 조용했다. 서연은 거실에 앉아 손을 비비고 있었다. 도윤은 서연의 얼굴을 보고 직감했다. 무언가가 새어나갔다. 도윤은 서연에게 물었다. 엄마를 만났냐고 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미안해 라고 했다. 나도 모르게 말했어 라고 했다. 도윤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는 화를 내지 않았다. 대신 숨이 막혔다. 배신보다 무서운 건 배신이 두려움에서 나온다는 사실이다. 그러면 다시 반복된다. 도윤은 낮게 말했다. 서연아, 지금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야 한다고 했다. 엄마는 이제 우리가 가진 자료를 찾으러 올 거라고 했다. 서연은 울먹이며 말했다. 나도 멈추고 싶었어 라고 했다. 그런데 엄마가 내 이름으로 감옥 갈 수 있다고 하니까 머리가 하얘졌어 라고 했다. 도윤은 서연을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다. 그럼 더 빨리 끝내야 한다고 했다. 미정이 우리 자료를 빼앗기 전에 우리가 먼저 공개해야 한다고 했다. 서연은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에는 공포가 더 짙어졌다. 도윤은 속으로 생각했다. 이제 장모는 마지막 수를 던질 것이다. 그리고 그 수는 집 안으로 들어오는 수일 가능성이 높다. 새벽 2시 초인종이 울리지 않았다. 대신 문손잡이가 조용히 돌아가는 소리가 났다. 도윤은 잠에서 깼다. 그는 몸을 일으키지 않고 숨을 죽였다. 소리는 작았지만 분명했다. 누군가가 열쇠로 문을 열었다. 서연도 눈을 떴다. 그녀는 도윤을 바라봤다. 도윤은 손가락을 입술 앞에 가져갔다. 소리를 내지 말라는 신호였다. 현관에서 신발 끌리는 소리가 났다. 익숙한 향이 섞여 들어왔다.
서연이 숨을 삼켰다. 그 향은 오미정이 늘 쓰던 향수 냄새였다. 도윤은 침대 옆 서랍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조용히 녹화 버튼을 눌렀다. 화면이 켜졌지만 그는 빛이 새지 않게 손으로 가렸다. 거실 쪽에서 서랍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종이가 흔들리는 소리도 들렸다. 누군가가 서류를 뒤지고 있었다.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야 라고 부를 뻔했다. 도윤이 서연의 손을 잡아막았다. 서연의 손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도윤은 침실 문을 살짝 열고 밖을 봤다. 거실 불은 꺼져 있었지만 핸드폰 플래시 불빛이 흔들렸다. 그 빛 아래 오미정의 실루엣이 보였다. 그녀는 누군가와 함께였다. 남자 하나가 함께 서류를 찾고 있었다. 도윤은 속으로 생각했다. 장모는 결국 집까지 들어왔다. 이건 선을 넘은 게 아니라 선을 지워버린 것이다. 그때 미정이 거실에서 낮게 말했다. 여기 있을 거야 라고 했다. 빨리 찾아 라고 했다. 도윤은 더 이상 숨지 않기로 했다. 그는 침실에서 걸어 나갔다. 목소리는 낮지만 단단했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라고 했다. 미정은 손에 든 서류를 움켜쥔 채 고개를 들었다. 잠깐 놀란 표정이 스쳤지만 곧 표정이 굳었다. 미정은 말했다. 내 딸 집이 내 집이라고 했다. 내 딸 이름으로 된 서류를 확인하러 왔다고 했다. 도윤은 휴대폰을 들어 올렸다. 도윤은 말했다. 지금 이 장면 다 찍히고 있다고 했다. 미정의 눈이 흔들렸다. 함께 온 남자는 뒤로 물러섰다. 서연이 침실 문 앞에서 나왔다. 그녀는 엄마를 바라봤다. 얼굴이 새하였다. 미정은 서연에게 말했다. 너도 알지, 엄마가 널 살리려는 거라고 했다. 서연의 입술이 떨렸다. 도윤은 속으로 느꼈다. 서연이 지금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이 밤은 전쟁이 될 수도 있고 끝이 될 수도 있다. 서연은 한 걸음 앞으로 나왔다. 그녀는 엄마를 바라보며 말했다. 여기서 나가 라고 했다. 미정의 얼굴이 굳었다. 그녀는 서연에게 말했다. 너 지금 미쳤냐고 했다. 남편한테 완전히 잡혀먹었다고 했다. 서연은 흔들리면서도 말을 이어갔다. 엄마가 내 집에 열쇠로 들어온 순간 엄마는 엄마가 아니라고 했다. 이제는 침입자라고 했다. 미정은 순간 서연의 뺨을 때리려 했다. 손이 올라갔지만 도윤이 그 손목을 잡았다. 힘을 과하게 주지 않았지만 손목은 더 이상 움직이지 못했다. 도윤은 낮게 말했다. 그 손 지금 내리라고 했다. 그리고 한마디를 더 했다. 오늘은 더 이상 안 참는다고 했다. 미정의 눈빛이 독해졌다. 그녀는 도윤에게 말했다. 너는 끝났다고 했다. 내가 너 과거를 다 풀 거라고 했다. 도윤은 차분하게 말했다. 풀라고 했던 건 내가 아니라 엄마라고 했다. 이미 풀려 있다고 했다. 도윤은 테이블 서랍에서 작은 USB와 인쇄된 파일 봉투를 꺼냈다. 그는 미정에게 보여주었다. 도윤은 말했다. 이건 복사본이라고 했다. 원본은 회장 쪽에 있고 변호사 쪽에도 들어갔다고 했다. 지금 여기서 뺏어도 아무 의미가 없다고 했다. 미정의 얼굴이 굳었다. 그녀는 함께 온 남자를 힐끗 봤다. 남자는 눈을 피했다. 도윤은 서연을 바라봤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내가 해야 할 게 하나 남았다고 했다. 너는 엄마가 너 이름으로 했던 일, 그리고 엄마가 우리를 협박했던 말들을 공식적으로 말해야 한다고 했다. 그래야 이 싸움이 끝난다고 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자기 휴대폰을 꺼냈다. 화면에는 녹음 앱이 켜져 있었다. 서연은 말했다. 나도 기록했어 라고 했다. 엄마가 나한테 했던 말들 다 녹음했어 라고 했다. 미정의 눈이 커졌다. 그녀는 목소리를 낮췄다. 서연아,
너 정말 그러면 안 된다 라고 했다. 딸이 엄마를 그렇게 만들면 벌 받는다 라고 했다.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서연은 말했다. 엄마가 나를 벌받게 만들었어 라고 했다. 이제는 내가 멈출게 라고 했다. 도윤은 그 말을 듣고 잠깐 눈을 감았다. 그리고 윤아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도윤은 짧게 말했다. 지금입니다 라고 했다. 전화기 너머로 하진의 목소리가 들렸다. 도착까지 오래 안 걸린다고 했다. 도윤은 미정을 바라봤다. 그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제 장모는 선택해야 한다. 인정하고 무릎을 꿇을지, 끝까지 버티다 완전히 무너질지. 그리고 그 답은 곧 다음 문을 두드릴 것이다. 현관 밖에서 발걸음 소리가 멈췄다. 초인종이 울리지는 않았다. 대신 문 너머에서 또렷한 목소리가 들렸다. 신분을 밝히는 낮은 톤의 말이었다. 서도윤은 천천히 현관으로 걸어갔다. 손잡이를 돌리는 순간 공기가 갈라졌다. 정장을 입은 두 명의 조사관과 윤아진이 서 있었다. 하진의 표정은 흔들림이 없었다. 거실 안에는 여전히 오미정이 서 있었다. 손목은 도윤에게 잡혔던 자리에 붉은 자국이 남아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독했다. 조사관이 차분히 말했다. 무단 침입 및 관련 혐의로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했다. 미정은 비웃었다. 그녀는 말했다. 가족 집에 들어온 게 무슨 침입이냐고 했다. 내 딸 집이라고 했다. 도윤은 낮게 말했다. 열쇠는 반환된 상태라고 했다. 그리고 열쇠 복제는 위법이라고 덧붙였다. 그 말에 미정의 얼굴이 굳었다. 재혼이 보이지 않는 밤이었지만 그 빈자리는 더 크게 느껴졌다. 한서연은 침실 문 앞에서 걸어 나왔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어 조사관에게 보여줬다. 녹음 파일 목록이 화면에 떠 있었다. 서연은 말했다. 엄마가 내 이름으로 한 일, 그리고 오늘 밤 한 행동, 다 기록돼 있다고 했다. 그 말은 단순한 증언이 아니었다. 딸이 엄마를 끊는 순간이었다. 미정의 눈이 흔들렸다. 그녀는 서연을 바라보며 말했다. 너 지금 무슨 짓 하는지 아냐고 했다. 평생 후회할 거라고 했다. 서연은 눈물을 흘리면서도 고개를 저었다. 후회는 이미 했다고 했다. 더는 안 하겠다고 했다. 도윤은 속으로 생각했다. 이제 무릎은 중요하지 않다. 선택이 중요하다. 그리고 서연은 선택했다. 조사관은 미정에게 동행을 요청했다. 미정은 잠시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의 어깨가 떨렸다. 그러나 끝내 울지 않았다. 대신 차갑게 말했다. 다 기억해두겠다고 했다. 그 말은 협박처럼 들렸지만 힘은 없었다. 문이 닫히자 거실이 조용해졌다. 도윤은 서연을 바라봤다. 서연은 벽에 기대 천천히 주저앉았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도윤은 그 옆에 앉았다. 그는 말하지 않았다. 대신 손을 잡았다. 그 밤은 끝난 듯 보였지만 사실은 시작이었다. 이제는 법과 세상이 움직일 차례였다. 다음 날 아침 온라인 커뮤니티에 또 다른 글이 올라왔다. 그러나 이번엔 방향이 달랐다. 어젯밤의 무단 침입, 녹취 일부, 그리고 사실관계를 정리한 내용이 차분히 올라왔다. 출처는 명확하지 않았지만 내용은 정제돼 있었다. 도윤은 게시글을 읽으며 하진의 손길을 느꼈다. 감정이 아니라 사실 중심, 공격이 아니라 기록 중심. 댓글의 분위기는 서서히 바뀌었다. 처음엔 의심, 다음엔 동정, 그리고 마지막엔 비난의 화살이 오미정에게 향했다. 회사에서도 분위기가 달라졌다. 인사팀은 다시 도윤을 불렀다. 이번엔 말투가 부드러웠다. 상황이 오해였다는 걸 확인했다고 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승리감보다 피로를 느꼈다. 싸움은 길었다.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았다. 서연은 집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다. 작은 지역 방송에서 짧게 사건을 다뤘다. 대기업 협력사 비리 의혹과 연루된 인물로 오미정의 이름이 언급됐다. 서연의 눈이 잠시 흔들렸다. 그녀는 도윤에게 말했다. 엄마가 저렇게 나오길 바란 건 아니라고 했다. 도윤은 말했다. 나도 그렇다고 했다. 하지만 멈출 기회를 여러 번 줬다고 했다. 서연은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다. 엄마가 아니라 나 자신을 끊는 싸움이었다. 그때 윤아진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강태문 회장이 만나고 싶어 한다는 내용이었다. 도윤은 잠시 망설였다. 이제 개인사가 아니라 더 큰 판이 열리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도윤은 속으로 느꼈다. 장모와의 싸움은 끝났을지 몰라도 이제는 조직과 책임의 싸움이 남았다. 강태문은 조용한 응접실에서 도윤을 기다리고 있었다. 창밖으로 도시가 내려다 보였다. 회장은 도윤에게 말했다. 이번 일로 많은 게 드러났다고 했다. 당신의 선택도 포함해서. 도윤은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그는 말했다. 저는 복수하려 한 게 아니라고 했다. 사람으로 남고 싶었다고 했다. 강태문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묻는다고 했다. 우리 조직 안에 들어와 구조를 바꿀 생각이 있냐고 했다. 밖에서 기록하는 사람보다 안에서 고치는 사람이 더 필요하다고 했다. 도윤은 잠시 생각했다. 그는 자신의 삶이 더 이상 피해자 자리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걸 느꼈다. 도윤은 말했다. 조건이 있다고 했다. 내부 고발자를 보호하는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사람을 도구처럼 쓰는 문화부터 바꿔야 한다고 했다. 회장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말했다. 쉽지 않겠지만 시작할 수는 있다고 했다. 그 말은 약속이 아니라 도전이었다. 도윤은 속으로 생각했다. 또 다른 싸움이 시작된다. 한병수는 혼자 집에 앉아 있었다. 집은 조용했고 텔레비전은 꺼져 있었다. 그는 도윤에게 전화를 걸었다. 병수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미안하다고 했다. 그동안 아무 말도 못했다고 했다. 도윤은 잠시 말을 고르다가 답했다. 이제라도 말해줘서 고맙다고 했다. 병수는 한숨을 쉬었다. 집이 이렇게 될 줄 몰랐다고 했다. 도윤은 말했다. 이미 오래전부터 무너지고 있었다고 했다. 전화가 끊긴 뒤 병수는 소파에 기대 눈을 감았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이 방관자였다는 걸 인정했다. 그 인정은 늦었지만 의미는 있었다. 서연은 혼자 법률 상담을 받으러 갔다. 그녀는 엄마와의 금전관계, 보증 문제를 정리하기로 했다. 상담실에서 서연은 또박또박 말했다. 더 이상 가족이라는 이유로 책임을 대신 지지 않겠다고 했다. 상담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절차를 설명했다. 서연은 건물 밖으로 나오며 하늘을 봤다. 무겁던 가슴이 조금 가벼워졌다. 그녀는 도윤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나 이제 엄마 그림자에서 나온 것 같아 라고 했다. 도윤은 답했다. 이제 우리 둘 그림자를 만들자고 했다. 한재훈에게서 전화가 왔다. 목소리는 작았다. 재훈은 말했다. 형, 미안하다고 했다. 겁이 나서 그랬다고 했다. 도윤은 조용히 들었다. 재훈은 더 이상 변명하지 않았다. 대신 물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냐고 했다. 도윤은 말했다. 시작은 각자 책임을 지고 나서라고 했다. 전화는 짧게 끝났다. 도윤은 속으로 느꼈다. 누군가는 무너지고 누군가는 배우고 있다. 강태문과 도윤은 최종 계약서에 서명했다. 단순한 고용이 아니었다. 내부 윤리 시스템 강화 프로젝트 책임자라는 직함이 붙었다.
도윤은 사인하며 손이 떨리지 않았다. 그는 더 이상 부엌에서 무릎 꿇던 사람이 아니었다. 하진은 도윤에게 말했다. 쉽지 않을 거라고 했다. 도윤은 답했다. 알고 있다고 했다. 그래도 하겠다고 했다. 저녁 도윤과 서연은 집 거실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집은 조용했고 창밖엔 불빛이 반짝였다. 서연은 도윤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도윤은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봤다. 예전처럼 고개 숙인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속으로 말했다. 나는 더 이상 사위로 살지 않는다. 나는 내 이름으로 산다. 서연이 조용히 말했다. 이제 우리 이야기 시작이네 라고 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의 앞에는 아직 풀어야 할 세상이 남아 있었다. 그러나 이번엔 도망치지 않을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그 밤 처음으로 집안의 공기가 가볍게 흘렀다. 오미정은 조사 이후 한동안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언론에 잠깐 이름이 오르내렸지만 사건은 빠르게 다른 뉴스에 묻혔다. 그러나 기록은 사라지지 않았다. 서도윤은 퇴근 후 차 안에서 잠시 휴대폰을 바라봤다. 미정에게서 온 메시지 하나가 화면에 떠 있었다. 내용은 짧았다. 내가 이겼다고 생각하지 마라. 도윤은 메시지를 오래 보지 않았다. 삭제하지도 않았다. 그냥 내려놓았다. 그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건 승부가 아니었다. 이건 끝내는 일이었다. 한서연은 집에서 혼자 앉아 있었다. 엄마의 부재는 조용했지만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다. 냉장고 한 칸, 옷장 한쪽, 사진 속 표정. 흔적은 여기저기 남아 있었다. 서연은 오래된 가족 사진을 꺼냈다. 어린 시절 자신이 엄마 손을 잡고 웃고 있었다. 그 사진을 보며 서연은 눈을 감았다. 그녀는 속으로 말했다. 나는 엄마를 미워하려는 게 아니다. 나는 나를 지키려는 거다. 그날 밤 서연은 사진을 상자에 넣었다. 버리지는 않았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곳으로 옮겼다. 도윤은 그 모습을 지켜봤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서연 곁에 앉았다. 그는 느꼈다. 진짜 끝은 법적 절차가 아니라 기억을 정리하는 순간이라는 걸. 며칠 뒤 병수에게서 전화가 왔다. 목소리는 지쳐 있었다. 병수는 말했다. 미정이 만나고 싶다고 했다. 한 번만 얼굴 보고 싶다고 했다. 도윤은 잠시 침묵했다. 서연을 바라봤다. 서연은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손이 다시 조금 떨렸다. 그러나 이번엔 다르게 떨렸다. 겁이 아니라 결심의 떨림이었다. 서연은 말했다. 만나겠다고 했다. 단 조건이 있다고 했다. 며칠 후 작은 상담실에서 세 사람이 마주 앉았다. 오미정은 예전보다 수척해 보였다. 그러나 눈빛은 여전히 꺾이지 않았다. 미정은 먼저 말했다. 나는 널 위해서였다고 했다.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그 말이 가장 무서웠다고 했다. 나를 위해서라면서 나를 묶었다고 했다. 미정은 말을 잇지 못했다. 도윤은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이번엔 끼어들지 않았다. 이 자리는 서연의 자리였다. 서연은 또박또박 말했다. 엄마, 나는 엄마 딸이지만 엄마 소유가 아니라고 했다. 그 말이 공간을 가르며 울렸다. 미정의 입술이 떨렸다. 처음으로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러나 그 눈물은 변명이 아니라 상실의 눈물이었다. 그날의 대화는 길지 않았다. 그러나 명확했다. 서연은 상담실을 나오며 숨을 크게 내쉬었다. 그녀는 속으로 느꼈다. 이제는 진짜로 끊어냈다고. 한재호는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그는 도윤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다. 재호는 말했다. 형, 나는 겁이 많았다고 했다.
엄마가 시키는 대로 사는 게 편했다고 했다. 도윤은 조용히 들었다. 재호는 말했다. 나 이제 내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했다. 도윤은 짧게 답했다. 늦지 않았다고 했다. 전화가 끊긴 뒤 도윤은 창밖을 바라봤다. 사람은 바뀌기 어렵다. 그러나 무너지고 나면 바뀔 수는 있다. 그는 속으로 생각했다. 나는 저 사람을 미워하지 않기로 한다. 다만 다시 이용당하지도 않겠다. 도윤은 새 프로젝트를 맡아 내부 시스템을 점검하기 시작했다. 예상보다 저항이 컸다. 일부 임원은 말했다.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고 했다. 회사 이미지가 더 중요하다고 했다. 도윤은 회의실에서 단호히 말했다. 이미지보다 신뢰가 중요하다고 했다. 숨기면 더 크게 터진다고 했다. 강태무는 조용히 듣고 있었다. 회의가 끝난 뒤 회장은 도윤에게 말했다. 외부보다 내부가 더 어렵지 않냐고 했다. 도윤은 웃지 않았다. 대신 말했다. 익숙한 싸움이라고 했다. 그는 속으로 느꼈다. 부엌에서 무릎 꿇던 날이 헛되지 않았다. 참았던 시간들이 지금은 단단함이 되었다. 서연은 자신의 이름으로 작은 강의를 시작했다. 주제는 가족 안에서의 경계였다. 처음엔 몇 명 되지 않았다. 그러나 서연은 떨지 않았다. 그녀는 말했다. 사랑과 통제는 다르다고 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분명했다. 강의가 끝난 뒤 한 중년 여성이 다가와 말했다. 나도 같은 일을 겪고 있다고 했다. 서연은 그 말을 듣고 눈을 감았다.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다. 엄마와의 싸움이 나만의 싸움이 아니었구나. 어느 날 밤 도윤의 휴대폰에 또 하나의 메시지가 왔다. 발신인은 오미정이었다. 내용은 짧았다. 미안하다. 도윤은 그 문장을 오래 바라봤다. 그는 답하지 않았다. 대신 서연에게 보여줬다. 서연은 한참을 보고 나서 말했다. 이제야 들리네 라고 했다. 두 사람은 답장을 보내지 않았다. 사과는 말이 아니라 시간으로 증명되는 것임을 알았기 때문이다. 며칠 뒤 작은 장례식장에서 도윤은 뜻밖의 장면을 보았다. 한 중년 남자가 아들에게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도윤은 그 모습을 오래 바라봤다. 그는 속으로 깨달았다. 고개를 숙이는 건 약함이 아니라 책임일 수도 있다는 걸. 그는 자신이 예전에 숙였던 고개를 떠올렸다. 그건 두려움이었다. 이제 그는 고개를 숙일 때와 들 때를 구분할 수 있었다. 저녁, 집 거실에는 부드러운 불빛이 켜져 있었다. 서연은 도윤 옆에 앉아 있었다. 두 사람은 말이 많지 않았다. 도윤은 창밖을 보며 속으로 말했다. 나는 누군가의 사위로 정의되지 않는다. 나는 나로 산다. 서연은 조용히 말했다. 나도 이제 엄마의 딸이 아니라 나로 살게. 두 사람의 손이 맞닿았다. 과거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 그러나 더 이상 현재를 지배하지도 않는다. 그날 밤 집안에는 싸움이 아니라 숨이 흘렀다. 그리고 도윤은 알았다. 복수로 끝나는 이야기는 오래가지 않는다. 그러나 사람이 사람으로 서는 순간은 오래 남는다. 현관 초인종 소리가 길게 울린 뒤 집안의 모든 움직임이 멈췄다. 오미정은 입꼬리를 올린 채 손을 비볐다. 그녀는 문을 열기 전부터 이미 고개를 숙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 손님이 누구든 오늘은 체면이 돈이 되는 날이라 믿었다. 한재우는 재빨리 소파에서 일어나 옷깃을 정리했다. 한병수는 허리를 세우려 했지만 어깨가 잘 펴지지 않았다. 한서연은 복도 끝에서 숨을 삼켰다. 서도윤은 한 걸음 뒤에 서서 상황을 지켜봤다. 그의 시선은 문고리가 아니라 사람들의 얼굴을 향해 있었다. 미정이 문을 열자 차가운 공기와 함께 검은 정장 무리가 들어섰다. 첫 번째로 들어온 남자는 표정이 없었다. 그는 낯선 사람을
눈빛이 날카로웠고 말이 없었다. 그 뒤로 중년 남자들이 일정한 간격으로 움직였다. 집안의 공기가 한층 더 묵직해졌다. 미정은 순간 당황했다. 이 정도의 경우는 텔레비전에서나 보던 장면이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한 사람이 들어왔다. 강태문이었다. 흰 머리가 단정했고 정장은 몸에 맞게 떨어졌다. 그의 걸음은 느렸지만 흔들림이 없었다. 공간을 지배하는 사람의 걸음이었다. 미정은 자동으로 허리를 굽혔다. 재훈도 따라 고개를 숙였다. 병수는 어색하게 웃으며 두 손을 모았다. 강태문은 인사를 받듯 고개만 살짝 끄덕였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처음부터 한 곳으로 향했다. 거실이 아니라 문 옆에 조용히 서 있던 도윤이었다. 도윤은 숨을 내쉬었다. 손끝이 차분해졌다. 그는 그 시선이 어떤 의미인지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심장이 한번 크게 뛰었다. 강태문이 도윤 앞으로 다가왔다. 그리고 아무 망설임도 없이 허리를 깊게 굽혔다. 90도였다. 그의 정장등이 곧게 펴진 채로 내려갔다. 인사라는 말로는 부족한 자세였다. 마치 빚을 갚는 사람처럼, 약속을 지키러 온 사람처럼 보였다. 집안이 얼어붙었다. 미정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다. 재훈의 입이 벌어졌다. 병수는 손이 떨려 찻잔을 놓칠 뻔했다. 서연은 눈을 크게 떴다. 강태문은 고개를 들며 낮게 말했다. 서도윤 씨, 오랜만입니다. 오늘은 약속을 지키러 왔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그는 짧게 말했다. 늦으셨습니다. 그 한마디에 미정은 숨이 막히는 듯 목을 움켜쥐었다. 재훈은 도윤을 바라보며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서연은 도윤을 보며 두려움과 기대가 섞인 눈빛을 보냈다. 강태문은 미정을 보지 않았다. 그는 도윤에게만 말했다. 시작할까요? 도윤은 잠깐 눈을 감았다가 떴다. 그의 머릿속에는 한 문장이 맴돌았다. 오늘은 내가 고개를 숙이는 날이 아니다. 이제부터 저들이 숙여야 한다. 강태문이 거실로 들어서자 미정은 얼어붙은 얼굴을 억지로 풀어 웃음을 만들었다. 그녀는 손바닥을 비비며 회장을 소파 가장 좋은 자리로 안내하려 했다. 말투는 갑자기 부드러워졌다. 미정은 연신 존칭을 붙였다. 마치 방금 전까지 도윤을 부엌에서 무릎 꿇리고 있던 사람이 아닌 듯했다. 강태문은 소파에 앉지 않았다. 그는 서서 공간을 둘러보듯 했지만 시선은 여전히 도윤을 중심으로 움직였다. 윤아진이 뒤따라 들어와 서류 가방을 소파 옆 테이블에 올려놓았다. 하진의 동작은 군더더기 없이 정확했다. 미정은 목소리를 높여 말했다. 이렇게 귀한 분이 와주셔서 영광이라고 했다. 오랜만에 집안이 빛난다고 했다. 그녀는 서연에게 눈짓해 차를 가져오라고 했다. 서연은 급히 주방으로 향했지만 손끝이 떨렸다. 재훈은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는 회장에게 명함을 내밀며 자신을 소개했다. 그리고 도윤을 가리키며 웃는 얼굴로 말했다. 형이 늘 말씀을 잘 안 하신다고 했다. 참 겸손한 분이라고 했다. 그 말은 아부였지만 동시에 시험이었다. 재훈은 회장이 도윤을 어떻게 대하는지 확인하고 싶었다. 회장이 한 번만 웃어주면 도윤을 다시 깔아뭉개도 된다고 믿는 눈이었다. 그러나 강태문은 재훈의 명함을 받지 않았다. 그는 재훈을 보지도 않았다. 미정의 웃음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녀는 다시 도윤 쪽으로 얼굴을 돌렸다. 미정은 갑자기 도윤에게 다정한 목소리를 냈다. 도윤아, 거기 서 있지 말고 앉아라. 회장님 오셨는데 내가 도와드려야지. 도윤은 그 다정함이 더 역겹게 느껴졌다. 그는 미정을 바라보지 않고 거실 한쪽에 서 있었다.
그의 자세는 전과 달랐다. 이제는 눈치를 보지 않았다. 숨도 천천히 쉬었다. 서연이 차를 가져왔다. 손이 떨려 찻잔이 접시에 살짝 부딪혔다. 서연은 회장을 향해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했다. 강태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은 차가웠다. 윤하진이 조용히 서류 하나를 꺼냈다. 하진은 도윤에게만 보이게 고개를 끄덕였다. 도윤은 그 신호를 읽었다. 시작해도 된다는 뜻이었다. 미정은 여전히 웃으며 말했다. 회장님, 여기까지 오신 이유가 혹시 저희 집안과 좋은 인연을 맺기 위해서냐고 했다. 그녀의 눈에는 욕심이 가득했다. 돈이 보이고 체면이 보였다. 강태무는 처음으로 미정을 바라봤다. 그의 눈빛은 감정이 없었다. 그는 단정하게 말했다. 인연을 맺으러 온 게 아닙니다. 정리하러 왔습니다. 그 말에 미정의 웃음이 멈췄다. 재훈의 목이 굳었다. 병수는 입술을 달싹였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도윤은 그 장면을 보며 속으로 단단히 새겼다. 지금부터 이 집은 웃음으로 버틸 수 없다. 이제는 진실로 무너질 차례다. 윤아진은 테이블 위에 서류를 정갈하게 펼쳤다. 종이의 모서리가 딱 맞게 정렬됐다. 하진은 조용히 설명을 시작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한 단어도 흐리지 않았다. 이 서류는 대형그룹과 관련된 외부 계약서라고 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확인해야 할 조항이 있다고 했다. 미정은 당황한 표정으로 서류를 훑었다. 그녀는 글자를 읽는 척했지만 사실은 서명란만 찾고 있었다. 재훈은 눈을 가늘게 뜨고 가까이 다가가 종이를 들여다봤다. 병수는 멀리서 서류를 보며 목만 길게 뺐다. 서연은 도윤 옆에 서서 서류를 보려 했다. 그러나 도윤은 서연을 막지 않았다. 그는 서연이 봐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제는 알게 해야 했다. 하진이 한 장을 넘기자 미정의 손이 멈췄다. 서류한 귀퉁이에 익숙한 이름이 있었다. 한재훈의 이름이었다. 재훈도 그걸 봤는지 얼굴이 굳었다. 미정은 급히 웃음을 만들었다. 그녀는 말했다. 아유, 이건 오해라고 했다. 재훈이 뭘 안다고 이런 서류를 만지겠냐고 했다. 누가 이름을 도용했을 수도 있다고 했다. 강태무는 조용히 말했다. 도용이 아닙니다. 영상도 있습니다. 그 말에 재훈의 눈이 흔들렸다. 그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다. 회장님, 제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혹시 누가 저를 모함한 건 아니냐고 했다. 도윤은 그 말을 듣고 잠깐 재훈을 바라봤다. 재훈의 이마에는 땀이 맺혀 있었다. 그 땀은 두려움의 신호였다. 하진은 태블릿을 꺼내 화면을 켰다. 영상이 재생되기 직전 미정이 손을 내밀어 막으려 했다. 미정은 목소리를 높였다. 이 집에서 이런 걸 틀면 안 된다고 했다. 손님 앞에서 이게 무슨 무례냐고 했다. 강태무는 단호하게 말했다. 손님 앞이 아니라 당사자 앞입니다. 미정은 입을 다물었다. 그녀의 얼굴에서 체면이 내려앉았다. 영상이 재생됐다. 재훈이 어느 사무실에서 어떤 남자와 악수를 하고 서류에 사인을 하는 장면이었다. 화면에는 계약 금액과 회사명이 선명했다. 대형그룹 협력사 이름이 들어 있었다. 재훈은 계약이 확정되자 웃으며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 표정은 오늘 도윤을 조롱하던 표정과 비슷했다. 서연은 손으로 입을 가렸다. 그녀는 재훈을 믿고 싶었지만 영상은 너무 명확했다. 병수는 턱이 떨렸다. 그는 작은 목소리로 재훈을 불렀다. 왜 그랬냐고 묻는 목소리였다. 재훈은 고개를 흔들며 말했다. 자기는 그냥 시키는 대로 했다고 했다. 누가 좋은 자리 준다고 해서 한 번만 하자고 해서 그랬다고 했다. 미정은 재훈을 감싸려 했다.
미정은 회장에게 말했다. 젊은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다고 했다. 크게 버릴 일은 아니라고 했다. 얼마든지 사과하고 정리하겠다고 했다. 그때 도윤이 입을 열었다. 도윤은 낮게 말했다. 실수가 아니라고 했다. 이건 사람을 속여 돈을 빼먹은 거라고 했다. 그리고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까지 나는 알고 있다고 했다. 서연은 도윤을 돌아봤다. 그녀의 눈에는 질문이 가득했다. 도윤은 서연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강태무는 도윤에게 말했다. 그럼 다음 장을 열어주세요. 도윤은 숨을 고르고 서류 한 장을 앞으로 밀었다. 그 서류의 제목에는 굵은 글씨로 적혀 있었다. 처가댁의 이름이 아니라 장모 오미정의 이름이 핵심 당사자로 찍혀 있었다. 서류 제목을 본 순간 미정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녀는 종이를 잡으려 했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미정은 억지로 웃었다. 그녀는 말했다. 이건 말도 안 된다고 했다. 자기 이름이 왜 여기 있냐고 했다. 자기는 그런 일 모른다고 했다. 윤아진은 차분히 한 장 더 꺼냈다. 그 종이에는 계좌 흐름과 날짜가 적혀 있었다. 숫자는 정직했다. 하진은 미정에게 말했다. 이 계좌는 미정 씨 명의로 개설된 것이고 일정 기간 동안 특정 업체에서 돈이 들어왔다고 했다. 그 돈이 어떤 명목으로 들어왔는지도 기록되어 있다고 했다. 미정은 얼굴이 붉어졌다. 그녀는 목소리를 높였다. 이런 걸 어디서 가져왔냐고 했다. 불법 아니냐고 했다. 도윤을 가리키며 말했다. 내가 한 짓이냐고 했다. 내가 우리 집을 모함하려고 회장을 끌어들인 거냐고 했다. 도윤은 미정의 말을 듣고도 표정이 변하지 않았다. 그는 미정을 똑바로 바라봤다. 지금까지 그는 늘 고개를 숙였지만 오늘은 달랐다. 강태문이 낮게 말했다. 서도윤 씨는 끌어들인 게 아닙니다. 저는 그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미정은 그 말에 숨이 막힌 듯 입을 벌렸다. 그녀는 처음으로 도윤을 사위가 아니라 상대로 보게 됐다. 서연은 미정과 도윤을 번갈아 보았다. 서연의 손은 허공에서 갈 곳을 잃었다. 그녀는 속이 울렁거렸다. 엄마가 거짓말을 한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믿고 싶지 않았다. 병수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미정아, 정말이냐고 했다. 미정은 병수를 노려봤다. 그녀는 병수에게 말했다. 당신이 뭘 아냐고 했다. 당신은 평생 조용히 앉아서 내가 집안을 지킨 걸 모르냐고 했다. 그리고 다시 회장에게 말했다. 돈이 들어온 건 맞지만 그건 투자라고 했다. 합법이라고 했다. 윤아진은 바로 반박하지 않았다. 대신 화면을 돌려 미정이 서명한 문서를 보여줬다. 미정의 사인은 선명했다. 도장이 찍혀 있었다. 미정은 사인을 보자 잠깐 말을 잃었다. 그녀의 입술이 굳어졌다. 눈빛이 흔들렸다. 그 순간 미정은 다른 선택을 했다. 인정하지 않고 공격으로 버티는 선택이었다. 미정은 갑자기 도윤을 향해 말했다. 내가 뭘 잘났다고 여기서 우리를 심판하냐고 했다. 너는 우리 집 돈으로 집도 얻고 서연이도 편하게 살았지 않냐고 했다. 너 같은 사람이 은혜도 모르고 이러는 건 배은망덕이라고 했다. 그 말에 서연이 움찔했다. 서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녀는 엄마 말이 틀렸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동시에 엄마에게 길들여진 습관이 발목을 잡았다. 도윤은 서연을 잠깐 바라봤다. 그리고 다시 미정을 보았다. 도윤은 낮게 말했다. 은혜가 아니라 목줄이었다고 했다. 내가 그 목줄을 오늘 끊는다고 했다. 미정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재호는 뒤로 물러섰다. 병수는 고개를 떨구었다. 강태무는 조용히 말했다. 이제 선택하세요. 인정하고 정리할지, 부정하고 무너질지. 미정은 그제야 깨달았다.
지금 이 자리는 협상이 아니라 통보다. 그리고 그 통을 쥔 사람은 회장도 윤아진도 아니라 그녀가 노예 취급하던 도윤이었다. 거실의 공기가 무거워진 뒤 미정은 갑자기 태도를 바꾸었다. 그녀는 입가에 웃음을 얹으려 했고 목소리를 낮췄다. 미정은 도윤에게 말했다. 도윤아, 우리끼리 이야기하자고 했다. 오해가 있었다고 했다. 가족끼리 이런 일은 밖으로 새면 안 된다고 했다. 그 말은 사과가 아니었다. 위기를 덮기 위한 천이었다. 도윤은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그는 거실 한가운데에 섰다. 그 자리에서 도윤은 처음으로 집안의 중심을 차지했다. 서연은 도윤의 옆에 서고 싶었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녀는 엄마 쪽으로도 남편 쪽으로도 완전히 가지 못한 채 가운데에 걸려 있었다. 재호는 미정 뒤로 숨듯 서 있었다. 그의 손은 주머니 속에서 꼼지락거렸다. 도윤은 그 손동작이 불안의 증거라는 걸 알아챘다. 병수는 소파 끝에 앉아 손가락을 비볐다. 얼굴은 창백했다. 강태무는 도윤에게만 말했다. 지금부터는 도윤 씨가 말하는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미정의 눈이 커졌다. 그녀는 회장에게 말했다. 회장님, 제가 먼저 설명을. 강태무는 단호히 끊었다. 오늘은 미정 씨가 설명할 날이 아닙니다. 서도윤 씨가 말할 날입니다. 그 한마디로 미정의 체면은 찢어졌다. 그녀가 가장 두려워하는 장면이었다. 남들 앞에서 권력이 꺾이는 장면. 도윤은 숨을 고르고 말을 시작했다. 그는 미정에게 말했다. 나는 당신 집에 올 때마다 사람값을 들었다고 했다. 돈 없는 사위는 쓸모없다. 능력 없는 남자는 자격 없다. 가족 대접을 받으려면 가져와야 한다. 그 말들이 매번 내 몸에 칼자국처럼 남았다고 했다. 미정은 반박하려 했지만 입이 잘 열리지 않았다. 방금까지는 공격이 통했지만 이제는 통하지 않았다. 도윤은 말을 이어갔다. 그동안 나는 참았다고 했다. 서연 때문에, 결혼 때문에, 아이를 갖게 될지도 모른다는 희망 때문에. 하지만 참는 동안 나는 점점 작아졌다고 했다. 오늘 거실에서 회장이 내게 고개를 숙인 건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고 했다. 내가 억울함을 기록해왔기 때문이라고 했다. 서연은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떨어졌다. 그녀는 도윤이 얼마나 혼자 버텼는지 처음으로 실감했다. 그러나 서연은 아직 입을 열지 못했다. 윤아진이 도윤 앞에 작은 녹음기를 올려놓았다. 하진은 말했다. 이 안에는 미정 씨가 통화에서 했던 말들이 들어있다고 했다. 계약 관련, 돈 흐름 관련, 그리고 누굴 이용했는지에 대한 말도 있다고 했다. 미정은 그 녹음기를 보자 눈을 크게 뜨고 손을 뻗었다. 그녀는 잡으려 했지만 강태문 쪽 경호가 조용히 한 발 앞으로 나왔다. 미정은 손을 걷었다. 도윤은 미정에게 말했다. 이제 나는 사위 자리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했다. 사람 자리로 서겠다고 했다. 그 말은 선언이었다. 이 집의 규칙이 깨지는 소리였다. 미정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도윤아, 너 원하는 게 뭐냐고 했다. 도윤은 짧게 답했다. 진실을 말하라고 했다. 그리고 서연 앞에서 사과하라고 했다. 서연의 눈이 커졌다. 그녀는 처음으로 엄마의 입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었다. 그 대답 하나가 앞으로의 삶을 바꿀 것이었다. 미정은 사과라는 단어를 듣자 얼굴이 굳었다. 그녀는 사과를 하면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사과는 곧 자신의 권력이 무너지는 시작이었다. 미정은 서연을 바라봤다. 그 눈빛에는 경고가 담겨 있었다. 서연은 그 눈빛을 읽었다. 어릴 때부터 미정의 눈빛은 늘 같은 뜻이었다. 내가 나를 배신하면 너도 끝이다. 서연의 손이 떨렸다. 그녀는 도윤을 보고 싶었지만
고개가 돌아가지 않았다. 가족 사이에 숨겨진 줄다리기에서 서연은 늘 미정 쪽으로 끌려갔다. 도윤은 서연의 표정을 보고 알았다. 서연이 지금 당장 용기를 내기 어렵다는 걸. 도윤은 그 사실이 아팠지만 동시에 더 냉정해졌다. 강태무는 조용히 말했다. 한서연 씨가 이 자리의 핵심입니다. 진실을 아는 사람은 결국 서연 씨입니다. 서연은 놀란 듯 회장을 바라봤다. 그녀는 왜 회장이 자신을 부르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윤아진이 서연에게 한 장의 종이를 건넸다. 서연의 손은 종이를 받는 순간 더 차가워졌다. 종이에는 서연의 이름이 있었다. 서연이 보증인으로 들어간 대출 서류였다. 서연은 그 문서를 본 순간 숨이 멎는 듯했다. 서연은 낮게 말했다. 이게 뭐냐고 했다. 미정이 급히 말했다. 그건 내가 몰라도 되는 일이라고 했다. 그냥 엄마가 처리한 거라고 했다.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종이를 다시 봤다. 서명란의 글씨는 분명히 자신의 글씨체가 아니었다. 누군가가 흉내내 쓴 흔적이 있었다. 도윤은 서연의 옆으로 한 걸음 다가갔다. 도윤은 서연에게 말했다. 당신 이름을 빌려서 돈을 굴렸다고 했다. 당신도 모르게 당신 미래를 담보로 삼았다고 했다.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다. 그녀는 엄마를 바라보며 물었다. 엄마, 진짜냐고 했다. 미정은 처음엔 부정하려 했다. 하지만 서연의 눈빛이 흔들리지 않자 미정은 다른 전략을 썼다. 미정은 말했다. 가족을 위해서였다고 했다. 너희가 잘 살게 하려고 그랬다고 했다. 내 남편이 돈을 못 벌어서 내가 나섰다고 했다. 그 말에 서연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녀는 울면서도 웃는 듯한 표정이 됐다. 너무 익숙한 말이었다. 사랑이라는 말로 통제하는 말. 도윤은 서연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이제 선택해야 한다고 했다. 엄마의 말이 가족인지, 엄마의 계산이 가족인지. 서연은 입술을 떨며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잠깐 종이를 품에 안았다. 마치 자신이 지켜야 할 진실을 붙잡는 사람처럼. 그 모습을 본 미정은 마음속으로 계산을 바꿨다. 도윤을 무너뜨리는 것보다 서연을 다시 묶는 것이 더 중요했다. 미정은 서연에게 낮게 말했다. 집에 가서 이야기하자고 했다. 지금은 회장 앞이니 체면을 지키자고 했다. 서연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에는 처음으로 분노가 섞였다. 체면. 그 단어가 이제는 칼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속으로 알았다. 체면을 지키는 동안 자신은 인생을 잃고 있었다. 강태무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은 긴 칼날처럼 거실을 가르며 지나갔다. 미정은 그 침묵을 오해했다. 그녀는 회장이 마음을 돌릴 수 있다고 믿었다. 재훈도 그 기회를 기다렸다. 병수는 침묵이 더 길어지길 바랐다. 침묵이 길면 진실이 흐려질 거라 믿는 사람의 표정이었다. 도윤은 침묵을 다르게 받아들였다. 그는 회장이 일부러 시간을 주고 있다는 걸 느꼈다. 누가 진실을 말할지, 누가 끝까지 거짓말을 붙잡을지 스스로 선택하게 하는 시간. 서연은 손에 쥔 종이를 내려다봤다. 그녀의 손끝이 하얘졌다. 도윤은 서연을 보며 마음이 조급해졌다. 그러나 그는 서연을 다그치지 않았다. 다그치면 서연은 다시 미정에게 붙잡힐 수 있었다. 미정은 결국 침묵을 견디지 못했다. 그녀는 회장에게 말했다. 이건 오해가 커진 거라고 했다. 자기가 대형 그룹을 상대로 사기를 칠 만큼 바보가 아니라고 했다. 서류는 조작일 수 있다고 했다. 그리고 도윤을 가리키며 말했다. 도윤이 뒤에서 뭘 꾸미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그 말이 나오자 도윤은 잠깐 눈을 감았다.
그는 자신이 또다시 거짓말쟁이로 몰리는 상황을 예상했었다. 이 집은 늘 그런 방식으로 사람을 눌렀다. 진실을 말한 사람을 문제로 만들고 가해자는 피해자로 둔갑했다. 강태무는 그때도 아무 말이 없었다. 도윤의 가슴이 잠깐 서늘해졌다. 회장마저 흔들리면 오늘의 판은 무너질 수 있었다. 도윤은 그 순간 자신이 얼마나 외로웠는지 깨달았다. 그는 오랫동안 혼자 버텼고 오늘도 결국 혼자서 서 있어야 할지 모른다고 느꼈다. 윤아진은 도윤을 바라봤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하진은 조용히 도윤에게 말했다. 준비한 걸 꺼내도 된다고 했다. 도윤은 주머니에서 아까 받은 봉투를 꺼냈다. 그는 봉투에서 사진과 메모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렸다. 사진에는 미정이 어떤 남자와 함께 서류를 넘기는 장면이 찍혀 있었다. 그 남자의 얼굴은 일부 가려져 있었지만 옆에 놓인 명패에는 이름이 있었다. 대형그룹 협력사 대표 이름이었다. 미정은 사진을 보자 얼굴이 굳었다. 재우는 갑자기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 병수는 눈을 감았다. 도윤은 낮게 말했다. 나는 오늘 당신들 때문에 무너진 게 아니라고 했다. 당신들이 나를 무너뜨리려 했지만 나는 기록했을 뿐이라고 했다. 그리고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고 했다. 강태문이 그제야 입을 열었다. 그는 도윤에게 말했다. 혼자서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했겠군요. 그 말은 위로 같았지만 동시에 시험 같았다. 도윤은 그 의미를 알아차렸다. 회장은 묻고 있었다. 여기서 끝낼 건지 더 깊게 들어갈 건지. 도윤은 짧게 답했다. 끝까지 가겠습니다. 그 순간 도윤은 깨달았다. 오늘의 싸움은 처가댁과의 싸움이 아니다. 자신을 사람으로 대하지 않은 세상과의 싸움이다. 그리고 그 싸움은 고독을 견딘 사람만이 이길 수 있다. 강태무는 천천히 소파에 앉았다. 그가 앉자 거실의 무게 중심이 바닥으로 내려앉는 듯했다. 윤아진은 서류를 다시 정리해 한 장을 도윤 앞에 놓았다. 그 서류에는 굵은 글씨로 제목이 적혀 있었다. 내부조사 결과 보고서. 미정은 그 제목을 보는 순간 얼굴이 새하얘졌다.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이 상대하는 것이 단순한 가족 싸움이 아니라는 걸 체감했다. 회장의 방문은 체면을 올리러 온 것이 아니었다. 조직이 움직인 방문이었다. 강태무는 도윤에게 말했다. 도윤 씨가 원하면 여기서 법적 절차로 바로 넘어갈 수 있다고 했다. 다만 한 가지를 물어야 한다고 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무엇을 얻고 싶은지, 그 목적이 무엇인지. 도윤은 잠깐 숨을 고르고 서연을 바라봤다. 서연은 눈물을 닦지 못한 채 서 있었다. 그녀는 도윤의 시선을 받아내려 애썼다. 그 눈빛에는 두려움이 있었고 동시에 살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다. 도윤은 다시 미정을 바라봤다. 미정은 여전히 입을 다물지 못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그녀의 눈은 도윤을 향해 있었다. 무릎 꿇리던 눈이 아니라 이제는 무너질까봐 두려운 눈이었다. 도윤은 낮게 말했다. 나는 돈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 말에 미정은 잠깐 눈을 크게 떴다. 그녀는 속으로 계산이 꼬였다. 돈이 아니라면 무엇을 요구할지 알 수 없었다. 도윤은 말을 이어갔다. 나는 사과를 원한다고 했다. 단 입으로 하는 사과가 아니라고 했다. 서연 앞에서 그리고 내 앞에서 당신이 했던 짓을 하나도 빼지 않고 말하라고 했다.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았던 시간까지 포함해서 말하라고 했다. 미정은 입을 열려 했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강태무는 조용히 말했다. 그게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그때 재훈이 갑자기 끼어들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형, 이 정도면 됐잖아, 라고 했다. 우리 가족인데
너무한 거 아니냐고 했다. 도윤은 재훈을 바라봤다. 도윤은 짧게 말했다. 가족이라서 더한 거라고 했다. 재훈은 말을 잃었다. 병수는 그제야 입을 열었다. 그는 미정에게 말했다. 이제 그만하자고 했다. 애들 앞에서 부끄럽다고 했다. 미정은 병수를 노려봤다. 그녀의 눈에 분노가 솟았다. 마지막까지 권력을 놓치기 싫은 사람의 분노였다. 도윤은 그 분노를 보며 확신했다. 미정은 끝까지 스스로를 인정하지 않을 사람이다. 그래서 다음 장이 필요했다. 도윤은 윤하진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하진은 태블릿을 다시 켰다. 화면에는 통화 녹취 파일 목록이 떠 있었다. 그 목록 중 하나의 제목이 눈에 들어왔다. 서도윤 제거 계획. 서연은 그 제목을 보고 숨이 멎었다. 미정도 그걸 봤다. 그녀의 얼굴이 굳었다. 재훈은 자리에서 뒤로 물러섰다. 강태문이 마지막으로 도윤에게 말했다. 이 파일을 재생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도윤은 짧게 말했다. 그래서 오늘입니다. 윤하진의 손가락이 재생 버튼 위에 멈췄다. 거실의 공기가 완전히 얼어붙었다. 그 정적 속에서 도윤은 한 가지를 느꼈다. 이제부터는 인사가 아니라 심판이 시작된다. 윤하진의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잠시 멈췄다. 거실 안의 공기는 숨을 쉬지 못하는 것처럼 정지해 있었다. 오미정은 두 눈을 크게 뜬 채 태블릿을 노려봤다. 한재우는 뒤로 한 발 물러서며 고개를 흔들었다. 한병수는 소파 끝을 붙잡고 있었다. 한서연은 도윤의 옆에 서 있었지만 아직 그의 편에 완전히 서지는 못했다. 도윤은 태블릿 화면을 바라보지 않았다. 그는 미정의 얼굴을 보고 있었다. 도윤은 낮게 말했다. 재생하세요. 윤하진이 버튼을 눌렀다. 잠시 후 스피커에서 또렷한 음성이 흘러나왔다. 그 목소리는 오미정의 것이었다. 녹음 속 미정은 누군가와 통화하며 말했다. 서도윤은 걸림돌이라고 했다. 계약이 깔끔하게 넘어가려면 그 사람을 조용히 정리해야 한다고 했다.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고 했다. 거실이 흔들리는 듯 조용해졌다. 서연의 숨이 거칠어졌다. 그녀는 고개를 천천히 엄마 쪽으로 돌렸다. 미정은 입술을 벌렸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녹음은 이어졌다. 미정은 돈의 흐름을 설명했고 도윤이 알게 되면 귀찮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니 미리 손을 써야 한다고 했다. 목소리는 단호했고 두려움은 없었다. 재훈이 갑자기 외쳤다. 그건 오해야 라고 했다. 누가 짜깁기에 쓸 수도 있다고 했다. 도윤은 재훈을 바라보며 말했다. 저 날짜에 나는 병원에 있었다고 했다. 누군가 나를 밀어 계단에서 떨어뜨린 날이라고 했다. 서연의 눈이 커졌다. 그녀는 처음 듣는 이야기였다. 도윤은 그날을 혼자 삼켰었다. 단순한 사고라고 믿고 싶었기 때문이다. 강태문은 조용히 말했다. 당시 CCTV도 확보돼 있습니다. 미정의 얼굴에서 피가 빠졌다. 그녀는 도윤을 바라봤다. 그 눈에는 처음으로 공포가 선명하게 떠올랐다. 도윤은 속으로 생각했다. 이제는 숨길 수 없다. 오늘이 아니면 영원히 묻힐 일이다. 녹음이 끝났을 때 거실은 완전히 달라진 공간이 되어 있었다. 더 이상 체면의 집이 아니었다. 진실이 드러난 집이었다. 그리고 그 진실은 오미정이 만든 것이었다. 서연은 한 발 앞으로 나섰다. 그녀의 눈은 젖어 있었지만 더 이상 흐릿하지 않았다. 그녀는 엄마를 향해 물었다. 정말 그런 생각을 했냐고 했다. 남편을 제거하겠다고 말했냐고 했다. 미정은 급히 손을 내저었다. 말이 과장됐을 뿐이라고 했다. 실제로 그럴 생각은 없었다고 했다. 화가 나서 한 말이라고 했다.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그 목소리는 화가 아니라 계산이었다고 했다. 엄마는 늘 계산했다고 했다. 누가 이익이고 누가 손해인지. 미정은 얼굴이 굳었다. 그녀는 서연에게 말했다. 내가 다 너 위해서 한 일이라고 했다. 내가 고생 안 하게 하려고 내 남편 대신 내가 움직였다고 했다. 도윤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들었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나를 밟아서라도 너를 올려놓겠다는 말이냐고 했다. 서연은 눈을 감았다가 떴다. 그녀의 얼굴이 단단해졌다. 서연은 엄마에게 말했다. 나는 그런 보호 원한 적 없다고 했다. 남편을 없애는 보호는 없다고 했다. 한병수가 그제야 말했다. 미정아, 이건 너무했다. 미정은 병수를 노려봤다. 당신은 모른다고 했다. 세상이 얼마나 냉정한지 모른다고 했다. 내가 안 움직였으면 우리 집은 밟혔을 거라고 했다. 강태무는 조용히 끼어들었다. 세상이 냉정하다고 해서 사람을 도구로 써도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그 말에 미정은 입을 다물었다. 도윤은 서연을 바라봤다. 그녀가 지금 어떤 선택을 할지 알고 싶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녹음기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말했다. 이건 경찰에 넘기겠다고 했다. 거실의 공기가 또 한 번 흔들렸다. 재훈이 고개를 흔들며 말했다. 누나, 그건 아니라고 했다. 집안 망한다고 했다. 서연은 재훈을 보며 말했다. 이미 망했다고 했다. 거짓말로 지탱한 집은 집이 아니라고 했다. 도윤은 속으로 생각했다. 드디어 서연이 스스로 서기 시작했다. 이 싸움은 이제 혼자가 아니다. 오미정은 소파에 주저앉았다. 그녀의 눈빛은 빠르게 움직였다. 도망칠 길을 찾는 눈이었다. 그녀는 갑자기 도윤을 향해 말했다. 너도 완벽하지 않다고 했다. 너도 약점이 있다고 했다. 도윤은 흔들리지 않았다. 말해보라고 했다. 미정은 비웃듯 말했다. 내가 대형그룹 조사에 관여했다는 사실, 그게 공개되면 내 회사는 어떻게 되겠냐고 했다. 내부 정보 이용 아니냐고 했다. 강태무는 단호히 말했다. 그건 제 지시였습니다. 미정은 말이 막혔다. 윤하진이 한 장의 위임장을 꺼냈다. 그 위에는 강태문의 서명이 있었다. 도윤은 합법적으로 외부 자문을 맡은 상태였다. 재훈은 허탈하게 웃었다. 그는 벽을 보고 중얼거렸다. 다 끝났네 라고 했다. 병수는 얼굴을 감싸쥐었다. 그는 오랫동안 침묵으로 집안을 지켜왔다고 믿었다. 그러나 그 침묵이 더 큰 잘못을 키웠다는 걸 깨닫는 순간이었다. 서연은 엄마를 바라봤다. 엄마, 한 번만 솔직해지면 안 되냐고 했다. 미정은 고개를 저었다. 눈에는 눈물이 맺혔지만 인정의 눈물은 아니었다. 억울함의 눈물이었다. 도윤은 조용히 말했다. 지금이라도 말하면 나는 여기서 멈출 수 있다고 했다. 그 말은 진심이었다. 그는 복수를 위해 여기까지 온 게 아니었다. 자신을 사람으로 인정받기 위해 온 것이었다. 그러나 미정은 끝내 말했다. 나는 잘못 없다 라고 했다. 그 한 문장이 모든 것을 결정했다. 강태무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절차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라고 했다. 그 말은 판결과 같았다. 경호원 한 명이 조용히 밖으로 나갔다. 몇 분 뒤 현관 쪽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정장을 입은 남자 2명이 들어왔다. 그들의 표정은 담담했다. 미정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이건 과하다고 했다. 가족끼리 해결할 수 있다고 했다. 도윤은 말했다. 가족이라는 말로 덮을 수 있는 선을 넘었다고 했다. 서연은 고개를 숙였지만 눈물은 멈췄다. 그녀의 표정은 결심으로 굳어 있었다. 재훈은 벽에 기대 앉았다. 그는 휴대폰을 들고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려 했지만 손이 떨려 번호를 누르지 못했다.
병수는 미정을 바라보며 낮게 말했다. 이제는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다. 미정은 소리쳤다. 당신도 나 버리는 거냐고 했다. 병수는 고개를 저었다. 버리는 게 아니라 멈추는 거라고 했다. 조사관이 미정에게 설명을 시작했다. 출석 요구와 조사 일정에 대해 차분히 말했다. 미정은 끝까지 도윤을 노려봤다. 너 때문이라고 했다. 도윤은 조용히 답했다. 아니라고 했다. 당신 선택 때문이라고 했다. 그 말에 미정의 어깨가 내려앉았다. 그녀는 처음으로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그 숙임은 인사가 아니라 패배였다. 재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소파에 앉아 머리를 감싸쥐었다. 그의 자신감은 사라지고 불안만 남았다. 도윤은 재훈을 바라봤다. 형, 미안하다 라는 말이라도 기대했지만 재훈은 끝까지 입을 열지 않았다. 강태무는 재훈에게 말했다. 당신도 조사 대상입니다. 재훈은 고개를 떨구었다. 서연은 동생을 보며 눈을 감았다.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부서지는 소리를 듣는 듯했다. 병수는 천천히 재훈의 어깨를 잡았다. 그러나 그 손은 힘이 없었다. 도윤은 속으로 생각했다. 이 집은 이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 그러나 이게 끝은 아니다.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사람들이 하나둘 나가고 거실이 비어갔다. 도윤과 서연만 남았다. 서연은 도윤 앞에 섰다. 그리고 낮게 말했다. 몰랐다고 했다. 정말 몰랐다고 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있었다고 했다. 서연은 울음을 참으며 말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냐고 했다. 도윤은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말했다. 이제는 우리 둘이 선택해야 한다고 했다. 누구 눈치도 보지 말고 우리 기준으로 살자고 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 대신 작은 용기가 보였다. 강태무는 마지막으로 도윤을 불렀다. 그는 말했다. 도윤 씨, 대형그룹 내부 정리팀에 정식으로 합류할 생각 없냐고 했다. 당신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고 했다. 도윤은 잠시 생각했다. 그는 말했다. 조건이 있다고 했다. 강태무는 물었다. 무엇이냐고 했다. 도윤은 답했다. 사람을 숫자로만 보지 않는 조직이어야 한다고 했다. 강태무는 처음으로 희미하게 웃었다. 그 조건 어렵지만 필요하다고 했다. 거실에는 이제 두 사람만 남았다. 도윤과 서연. 서연은 도윤의 손을 잡았다. 이번에는 망설임이 없었다. 도윤은 창밖을 바라봤다. 어둠이 내려앉았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가벼웠다. 그는 속으로 말했다. 나는 오늘 사위 자리를 내려놓았다. 그리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었다. 서연이 조용히 말했다. 우리 다시 시작하자고 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의 뒤로 무너진 집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그러나 그 그림자는 더 이상 도윤을 덮지 못했다.